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해봤어요. 솔루션이 참 네. 좋습니다. 아, 마음에 드셨어요? 네, 다행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수입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축은 550만 원 정도 하고 계시고 부모님이랑 같이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거비나 그런 거는 따로 들어가진 않지만 이제 부모님 용돈도 따로 드리고 있다고 하셨고 그쵸. 맞습니다. 공과금도 이제 임장님이 다 내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축률이 지금 70%라고 맞췄을 때 그 안에서 돈을 어떻게 쓰든 상관은 없지만 내가 어디에 돈이 나가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흐름은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뭐 세고 있는 돈이 있을 수도 있고 더 저축할 수 있는 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한번 더 되돌아보시면은 엄청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금으로 바로 쓸 수 있는 자산이 이제 2억 5천만 원이라고 알려주셨고 한 달에 550만 원씩 저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1년에 6,600만 원을 모을 수 있으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대출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적어주실 때 한 4억 정도의 대출을 일으키면 좋겠다. 마이너스 통장 2억을 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게 이 정도면 내가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렇게 적어주신 것 같은데 혹시 네, 맞을까요? 맞습니다. 네, 이게 제가 부동산을 워낙 모르다 보니까 네, 그냥 어딜 봐도 다 2년 정도 보유하고 파는 게 제일 이제 빠른 경우고 음, 보통 한 잘 안 돼도 한 4, 5년 정도면은 손해는 보지 않는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2년에서 4년 정도다 이렇게 좀 막연하게 음, 좀 말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11번은 투자보다는 내 집 마련이 그러니까 투자를 조금 더 생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당장은 이제 음, 실거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무래도 미리 이제 좀 선점한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은 청주에 살고 계시지만 나중에는 이제 서울로 올라올 계획이신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2007, 8년에 서브프라임이 터지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경제도 안 좋아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동산도 안 좋아졌는데 그 이후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쭉 빠졌어요. 서울 이제 수도권 장에서. 근데 그게 이제 반등을 한 게 2015년, 16년이거든요. 암호가 단지나 찍은 거거든요. 이게 우장산 힐스테이트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2007, 8년도에 4억 6천에 찍혔다가 이렇게 쭉 하락세를 겪고 이때가 2015년, 16년도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때 한 7, 8년 정도는 하락장이었던 거죠. 내가 매수를 하고 나서도 돈을 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근데 전세가는 어떻게 돼요? 계속 오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아파트를 사도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럼 사람들은 그래도 거주할 곳이 필요하니까 월세나 전세로 거주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 가격은 계속 오르는 겁니다.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는데 전세는 이렇게 오르게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붙는 붙죠. 그때가 이제 투자하기, 내 집 마련하기 제일 좋았던 시기가 2015, 16년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서울 전체의 모든 대부분의 단지가 이제 평균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단지를 투자하든 적은 금액으로 높은 수익률과 수익금을 지금까지 얻을 수 있었던 그 시기가 2015, 16년도였던 것 같고. 근데 지금 2, 4년도는 사실 엄청 작은 시간인 거죠. 2년, 4년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는. 투자를 한다고 하셨다고 하면은 그래도 저는 10년은 가져간다라는 생각으로 매물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10년은 바라보고 내가 투자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적어도 잃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아래쪽에 고민을 적어주셨던 부분을 보면은 대출을 너무 많이 쓰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내가 이 첫 투자인데 잘하는 게 맞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한 2년, 4년을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길게 바라보면은 제가 이따 추천해 드리는 잔재를 봤을 때는 절대로 잃지는 않을 그런 단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제 임장님이 궁금해 하셨던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생애 최초로 주담대 6억을 받아서 현금 2억을 합쳐서 한 8억 정도의 단지를 매수를 하는 게 어떻나. 그리고 갭 투자로 지금 가용할 수 있는 돈 2억이랑 마통 2억이랑 합쳐서 4억으로 갭 투자를 하면 어떨까에 대한 이 두 가지 고민을 하셨는데 혹시 좀 생각이 좀 바뀌시거나 그런 게 있으세요? 바뀐 건 따로 없습니다. 아, 그냥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여기서 이제 또 지금 임장님의 상황을 같이 이제 조합을 해보면은 2년 동안은 일단 이직 계획이 없으신 거고 2년 후에는 근데 이제 창업도 하실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따른 이제 월급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어떻게 네. 될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이신 거고, 아무래도 그리고 사업이니까. 그리고 이제 결혼 계획은 따로 이제 없으신 거고, 그리고 네. 지금은 이제 부모님과 거주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나의 최선의 선택일까에 대한 그 생각으로 저는 임했습니다. 투자를 하면서 지금까지 모았던 현금을 다 소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신중해야 된다고 지금 일단 임장님도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쵸? 맞습니다. 근데 10억 이하 구축들은 상품이나 입지가 애매한 경우가 많아서 특히 20평대는 재건축 재개발 관점이 아니라면 구축이 2, 4년간 기회비용 대비 상승을 해줄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한 거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2, 4년 동안 너무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너무 조급해지고 내가 너무 엄청 힘들어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왜 내가 샀는데 내 건 오르지 않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내가 잘못 투자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사는 아파트 가격이 비싸지 않고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해서 나중에 전세가 조금씩 조금씩 올랐을 때 이 전세 가격이 내가 매수한 금액보다 내가 매수한 이 금액보를 넘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점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억 이하 구축들은 사실 서울에서 괜찮은 데가 너무 많아요. 음. 정말.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10억 이하는 아직 오르지 않고 있으니까 많이 여기가 괜찮은가에 대한 그런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신고가를 찍고 있고 그러니까 잠실이나 강남이나 서초나 이런 데는 사실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의 그런 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너무 거기가 오르니까 여기를 조금 더 안 보려고 하고 무조건 신축으로 벌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더 많이 일으키게 되고 무리한 대출을 일으켜서 뭐 금리가 오르거나 우리 가족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조금 더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을 겪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적어주신 것처럼 첫 투자인데 과도한 대출을 받는 게 아닌지 이런 거를 걱정하신 것처럼 저는 처음에는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키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담대도 받지 말고 마통도 쓰지 말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적어주셨던 2억 5천만 원으로 모든 걸 전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근데 그런 단지들이 있습니다. 괜찮은 단지들이. 근데 사람들이 그런 단지들은 안 될 거라고 이미 그냥 확신을 해버려요. 왜냐면은 당연히 가격대가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선호하고 많이 보는 곳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그 지역 내에서 그 생활권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야 하고 애기들 학교를 보내야 되고 서울, 강남, 여의도, 광화문으로 출퇴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무조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수요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런 단지들이 가져온 게 그 다음에 이제 임장님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게 올해 이제 매수를 해요. 올해 가지고 있는 현금을 써서 매수를 하고 어차피 이 6,600만 원은 우리가 대출을 일으키지 않았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돈인 거잖아요. 그래서 1년에 6,600만 원씩 모으면은 27년도에는 2년이 지났을 때 1억 3천이 되고 29년이 됐을 때 또 2억 6천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또 비슷한 단지를 하나 더 매수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아니면은 이제 지금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를 매도를 하고 내 집 마련으로 이제 서울에 오시게 된다면 그 집에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임장님이 이제 서울에서 또 사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뭐 그때 뭐 결혼을 할지 그런 건 아직 그냥 논내로 하고 내가 혼자 살 집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오피스텔이나 빌라에 거주하면서 2주택을 가셔도 되는 거고 그거는 그때 가서 임장님의 선택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도 저는 그러면 충분히 지금 나이도 어리시기 때문에 10년, 20년 뒤에는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지금 나이에 사실 서울에 집 한 채 있는 것도 엄청 저는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단지들이 다 안 좋은 단지들도 아니고 그래도 괜찮은 입지에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뭐 강남 이런 마포, 송도 이런 데는 아니지만 충분히 사람들이 살아야 되고 거주하기 괜찮은 생활권이 있는 단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고민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이 되셨나요? 책이나 유튜브 봐도 그냥 그거잖아요.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좀 무리하는 선을 말하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최대한 가능한 걸 찾아봐라 라는 식의 말들이 많은데 약간 첫 투자인데 너무 좀 음, 부담이 사실 되는 부분도 있고 네, 이게 실거주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 이게 또 딴 데에 묶여있는 입장에서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전략을 좀 제시를 잘 해주셔서 궁금한 부분이나 이제 어쨌든 전략대로 가는 거잖아요. 전략이 있고 목표가 있고 이러면은 미래가 보이고 그러면 마음도 답답하지도 않고 계획도 그쵸. 세울 수 있는데 여태까지는 전략이 없었기 때문에
계획을 사실 거의 못 하고 마음이 되게 조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본 데는 많은데 정리가 안 돼서 단지를 많이 써놨잖아요. 네, 하나도 맞아요, 정리가 안 맞아요, 되는, 맞아. 정리가 안 되는 기준이 없으니까. 이 중에서 가보신 데도 있어요? 그때는 또, 아, 이 정도면 사야 되나 싶었는데 또 공부하다 보니까 네. 눈이 또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변에 또 얘기를 해보니까, 아, 뭐 소득도 되는데 대출 좀 연끌 가까이 해서 좋은 데 가자 한 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더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 해서 봤는데 그냥 계속 콜렉트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보면서 알람 오면 불안하고, 이것도 정권 바뀌면 많이 오르나. 좋은 데는 많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네, 사람들이 최대한 빨리 대출 받아서 좋은 곳으로 가는 게 정답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컨텐츠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진짜 내 집 마련이다. 내 집 마련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면 그렇게 소득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내가 무리하지 않는 선이라면은 제일 좋은 곳에 가야 되는 거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임장님도 서울에 계시고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고 한다면은 한 6, 7억, 아까 저희가 7억개 기준이었었잖아요. 그 정도 수익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 가정 하에 그러면은 한 9억에서 한 10억 정도 물건을 보고 최대한 우리 물건 우리가 맞는 원하는 가격에 맞춰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대안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첫 투자시고 내 집 마련은 아직은 아닌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조금 더 안전하고 그 다음을 도모했을 때 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임장님이 이제 2년 뒤에 또 이제 사업을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또 그때 이제 목돈이 들어가야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차라리 대출을 일으키지 않고 하시는 게 조금 더 마음적으로도 더 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 혹시 더 궁금하신 거나 아직 고민이 해결되지 않았다, 찝찝한 게 남아있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혹시 노원구에 대해서는 네, 그 왜 제가 저 같은 초보들은 사실 망설이게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네, 노원구 아파트 아무거나 찍어보고 20년도 후반에서 네, 찍어보면은 지금도 그냥 거의 비슷한 수준인 아파트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해주셔서 한결은 좀 나아지긴 했는데 이게 분위기라는 게 정말 절대 못 따라가는 갭이 있다? 갭 메우기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되게 인터넷에 많이 돌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그런 뭐 전세가의 상승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길게 보면은 어차피 바뀔 건데 네. 단기간에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보시는 건지 이 단지들이 갭 메우기를 못할 거다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 이런 네. 얘기들이 사실 많잖아요. 근데 아까 맞아요, 사실. 심해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더 비싼 곳들은 어쩔 수 없이 비싼 곳들이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비율적으로 봐도. 그렇죠. 50억이 10% 오르는 거랑 5억이 10% 오르는 거랑 5억 5천 되는 거랑 55억 되는 거랑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더 심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제껴두고 우리가 그럼 할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지금 내가 가진 돈으로 뭘 할 수 있지에 대한 생각으로 봤을 때 제일 최선의 정답은 뭘까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내가 돈이 막 2, 30억 있고 현금 흐름도 엄청 짱짱해 라고 하면은 이제 바로 강남 입성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직장인이고 직장인으로서 살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은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제가 선택했던 방법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원구나 이런 데서 아직 안 오른 단지들도 있어요. 근데 또 오른 단지들도 있거든요. 노원이나 이런 데 봐도. 당연히 그런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양극화가 이렇게 커질 수 있지만 그 안에서는 분명히 오르는 게 있을 거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 양 꼭대기에 있는 걸 보면서 여기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면 된다 생각하거든요. 청주도 보시면은 많이 오른 데 많아요. 뭐 복대동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2022년 하락하고 나서 많이 올랐어요, 다시. 맞아요. 네. 복대동도 그렇고 그 밑에 뭐 아이파크 단지들 있잖아요. 네. 거기도 그렇고 율량지구도 그렇고 동남지구도 그렇고 그런 데도 많이 올랐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지방은 망했다라고 하죠. 근데 지방에서 돈을 번 사람들은 지방은 아직 망하지 않았는데 지방에서 투자할 거 남았는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겪은 게 어떤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장님도 한쪽의 말만 듣지 말고 실제로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럼 이제 노원구는 망했나?
놓은 거 이제 매물들 가격들 보는 거죠. 아, 아직 오르지 않았네. 근데 오른 것도 있네. 근데 여기는 가격이 요 입지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 역 근처고 학교도 바로 옆에 있고 충분히 살기 괜찮은 곳인 것 같은데 왜 가격이 아직 오르지 않았지? 혹시 여기가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단지들은 딱 그런 단지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 단지들 안에 하나 조금씩은 있어. 언덕이라던가 노후가 너무 심하다던가 그런 단점들이 있지만 그런 단점을 상쇄할 만큼의 위치를 가진 곳이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에 일단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라는 거야? 망한 거냐?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조금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럼 뭘까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확신을 가지려면은 이 가격에 대한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경기도에 있는 신축 분양가 이번에 3기 신도시 분양가 보셨어요?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우리가 봤던 단지들은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닌 거잖아요. 이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이렇게 믿고 한번 내가 해야겠다. 행동으로 옮겨야겠다. 이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잃어봤자 우리 7억 5천에 5억이 전세인데 이렇게 전세가가 오르게 되면은 이 확률 자체가 낮잖아요. 만약에 근데 우리가 리센츠를 잠실에 있는 리센츠를 사면은 거긴 전세가율이 30% 40%대인데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단지가 아니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첫 투자니까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하고 사실. 그래서 이런 단지를 조금 더 보여드린 것 같고 임장님도 직접 가서 한번 보고 매물도 보고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같이 매수까지 이어지시면 정말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오시나요?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해봤어요. 지금 전세에서 만약에 뭐 10% 떨어지면은 그 돈을 얼마만큼 모아가지고 이게 대비해야 되나 이거 2년 3년 들여서 그거 메꿀 생각만 하니까 또 답답해 보이고 전재산 투자할 때인데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두 가지 그 고민이 있잖아요. 내가 전세를 맞출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역전세 나면 어떡하지 이거거든요. 전세는 내가 가격을 낮추면 무조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전세가를 내가 너무 높다. 그럼 낮추면 돼. 낮췄는데도 안 와? 또 낮춰. 그러면은 전세는 무조건 나가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역전세는 그래서 저는 대출을 별로 안 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희가 마통이 지금 2억까지 나오시잖아요. 네. 그 돈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어요. 나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자 그렇게 많이 안 나가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면은 내가 충분히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도 대출은 괜찮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그래 내가 조금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겠구나 투자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혹시나 혼자 하기 힘드실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매물 보고 사장님들한테 더 협상도 더 잘하고 같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감사합니다. 일단 그 표부터 해야겠네요. 솔루션이 네. 참 좋습니다. 마음에 드셨어요? 네. 다행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예. 네네. 연락 주시면 저도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